안녕하세요,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25번째 부동산 대책, 해결책은 없고 문제점만 있다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4일에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죠. 보도자료 내용을 해석하는 것은 다른 부동산 채널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이 왜 해결책보다는 문제점이 많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짧은 영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보시고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단의 조치, 획기적인 대책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불어넣었던 25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신임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12월에 취임한 이후에 획기적인 대책이 있을 것이라며 예고를 한 달 동안 했던 대책이 드디어 발표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이번 대책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공공주도 방식으로 서울에만 32만 가구를 포함해서 전국에 83만 6천 가구의 주택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서울 도심에서 재건축 재개발은 공공 직접 정비 사업으로, 그리고 역세권, 중공업 지역, 저층 주거 지역은 공공주도 복합 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구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5년 내에 부지를 확보하고 가급적이면 주택을 빠르게 짓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인 것이죠. 대신에 주택을 지을 땅이나 기존의 집을 가진 조합원들은 이익의 일부를 무주택자와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번 부동산 대책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고 공적 주체가 주도하는 것, 그리고 이익을 공유하면서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은 분명히 기존 대책과 차별화된 것은 맞지만 결국 왜 문제점만 있다고 보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번 대책의 보도자료에는 큰 목표만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대상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도자료에는 26만 가구를 공급할 신규 택지를 수도권에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대상지가 어디가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수도권은 계획이라도 있지만 지방은 아예 어떤 식으로 부지를 확보할지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계획도 잡히고 대상지도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많다면 사업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상지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불투명하고 재산권 행사도 제한된 상태에서 무작정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업 대상지에서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사업이 무산되면 이전에 살던 대로 계속 살면 되는데 왜 재산권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대책 발표와 동시에 주택 거래를 아예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보도자료에는 대책 발표일인 2021년 2월 4일 이후부터 예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사더라도 분양 자격을 주지 않고 100% 현금 청산 대상자로 분류한다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샀는데 이후에 그 지역이 사업지로 선정되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보상금을 받고 쫓겨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기존의 사업구역에 살던 사람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어차피 사봐야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쫓겨날 텐데 누가 그 집을 사겠냐는 것이죠. 팔고 싶을 때 팔지 못한다면 과연 그 재산이 내 재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오히려 다른 문제를 더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복잡한 내용이나 불필요한 설명은 제외하고 간단하게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정리해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